이런 전매 가능한 데들을 사가지고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피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를 하면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2022년도도 유망하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번엔 재개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해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재개발 투자 전망은 좀 어떨까? 먼저 좀 요약을 해주시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2022년도도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더 커지고요. 두 번째는 세금 규제 때문이에요. 하나씩 간단히 풀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정부가 많이 썼었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상기 신도시 할게, 뭐 공공재개발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죠.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주택 보급률을 보게 되면 100을 넘어선 지가 꽤 됐어요.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랑 딱 비교를 했었을 때 주택 자체는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주택이 많은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서울 자체는 여기서 더 웃긴 건 주택 보급률이 100도 안 돼요.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97이었나? 라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100도 안 되는데 여기서도 이 주택 보급률의 함정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낡은, 노후화된, 거주 가치 조금 떨어지는 막 빌라, 반지하 이런 것도 주택수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래 빌라도 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랐지. 빌라 가격은 사실 그래도 아직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뭐 약간 좀 그런 거죠. 너네 왜 집이 없어? 저기 빌라 아직 사라고 하면 그거 싫어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욕을 먹긴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아파트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30년 차 넘어간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도 뭐 한 단적으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가 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든가 뭐 여의도 동이라든가 보면 어때요? 위치 너무 좋죠. 그리고 사람들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너무 좋아. 딱 하나 아쉬운 게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 오래됐죠. 좀 신축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주차가 너무 힘들어. 아니면 배관 교체도 힘들면 녹물 나와. 뭐 이런 데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양질의 아파트로 좀 바꿔줘야지 사실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데,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약간 찾아서 옆으로 반포가 왜 떴냐? 신축 아파트 촌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 괜찮은데? 라고 가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건 거죠. 노후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선호 형상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부는 사실 좀 잘못 방향성을 잡고 있었죠. 상기 신도시를 공급해 버리잖아요. 뭐 그게 상기 신도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기 신도시를 공급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경기도의 아파트가 막 이렇게 폭증을 해요. 그럼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경기도 집값이 잡힐까요? 경기도 집값이 잡히겠죠. 그렇겠죠. 상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들. 그리고 솔직히 상기 신도시도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도 조금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공급으로 된다라고 하면 외곽 지역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도심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이 도심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적으로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에 틈새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소득세 막 다들 꼬이는데, 여기서 재개발 지역에는 일명 특수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 통상가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 4.6. 그러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팔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종부세도 주택이 아니니까 배제 대상이죠.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허가 입주권이 나와? 할 수도 있겠지만 뚜껑이라고 보통. 그쵸. 네네. 조건을 갖춘 무허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일단 물론 입주권 여부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건이 된 무허가라고 가정하면 취득세가 4.4%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문제가 되죠.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꼬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녀한테 많이들 사주죠. 당장 자녀가 독립세대주가 안 됐다라고 하면 취득세부터가 8.4, 12.4가 터지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무허가를 사주고 자녀가 나중에 뭐 성인이 됐어요. 세대 분리를 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무허가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재개발 지역의 특수물건들은 입주권이 정말 어렵고 복잡해요. 사고 터지는 경우들 많고요. 우리가 잘못 투자해서 현금 청산 당했다라고 하면 그냥 몇 억에서 10만 1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고 터질 가능성이 많아서 조금 특수물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만 하다가 재개발 투자도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재개발에서 특수물건은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수물건 말고 일반적인 물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멸실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멸실된 입주권이 뭐냐? 일단 우선 입주권의 정의는 세법상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을 입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8부능선이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쵸. 일단은 안전하겠다. 속도가 빠르다. 사실 다 끝나간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저기 장이식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회 분쟁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명도가 안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주 철거하다가 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멸실된이라는 사족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네네. 멸실까지 다 끝났어 라고 하면 고민할 게 없겠죠. 철거가 된 주택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분양권이 똑같죠. 시간만 지나가면 완공되는 애들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세금적인 혜택까지 붙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취득세가 건축물이 없어졌잖아요.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가고요. 건축물이 멸실됐다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재산세 자체를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돼요. 맨 마지막에 양도소득세가 이거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입주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지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는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양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율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주권을 샀다가 준공일과 사용승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도를 해야지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살짝 좀 더 어려운 얘기 한 번만 더 하자면 전매금지 요건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건축은 이거로 하기가 어려운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인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때는 특수한 요건도 있잖아요. 뭐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등등등 이런 걸 맞춰서 샀다 하더라도 내가 못 팔잖아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보다 보면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 같은 경우는 전매금지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부칙상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매 가능한 데들을 사가지고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피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를 하면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봐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뭐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일시적 2주택이 지금은 12.16대책 이후로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요건 맞추기가 어렵고. 근데 재개발 지역, 대체주택 특례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사항 규정을 활용하는 이야기예요. 입주권을 샀다? 그럼 그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도 돼요. 정말 길게 가져갈 수 있고 A주택도 비과세, B주택도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검색해보면 뭐 제가 좀 길게 풀어 쓴 영상들도 많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쪽에 보게 되면 세금적인 혜택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죠. 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신세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 이런 식으로도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2022년도도 유망하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